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상승 이후 쉬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숨고르기 데이 2입니다. 부진했던 미증시 흐름에 우리 시장도 방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기금 수급이 받쳐주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자 전약 후강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수급과 특징 섹터부터 심수영 캐스터와 짚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이겨내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며 2654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0.83% 상승한 774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도 확인해 봅니다. 먼저 면역 항암제 섹터를 비롯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섹터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저희가 당일 일정에서 짚어드렸듯이 첨생법이 본격 시행되자 관련주들이 급등한 건데요. 개정안이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명확히 해 연구 효율성을 높여 결국에는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세 보인 자동차 섹터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이르면 다음 달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피해를 줄일 묘수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관련주들이 안도랠리를 펼쳤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한온시스템이 2%대, 현대차가 1%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STO 섹터는 약세 보였습니다. STO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섹터 내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9%대, 갤럭시아 SM은 8%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눈에 띄는 수급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연기금의 순매수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연기금 코스피 35거래일 연속 순매수,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흐름을 짚어보면요. 지난 12월 27일부터 무려 35거래일간 연기금은 시장을 사들이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무려 3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루 평균적으로 보면 1,050억 원가량 사들이며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추가로 시장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서는요. 올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목표치가 기존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올해 목표치인 14.9%는 작년 말 비중인 12.3%와 비교하면 비중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함께 살펴볼 만한데요. 신한투자증권, 현재 증시는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고 이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연기금의 순매수세라고 봤습니다. 연기금이 추가로 8조 원가량 순매수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만약 연기금이 수급의 향후에도 주포라면 어떤 업종을 봐야 하는지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간 연기금의 순매수세는 중국 소비 턴어라운드, 서비스 그리고 업황 턴어라운드에 집중을 했다며 IT 하드웨어, 에너지, 기계, 미디어, 소프트웨어, 유통 그리고 건설에 집중을 했다고 했는데요. 주도주가 주춤하다면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 스치는 생각이 있죠. 또 다른 수급 주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수급이 온전히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연기금이 받쳐주는 시장에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을 우리 시장, 복귀 모멘텀이 나올 시점을 함께 주시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화요일에는요,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갖고요. 현지 시각으로 26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6시에는 AI 대장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렇듯 여러 이벤트를 소화하며 대신증권은 이번 주 2600선 전후에서 코스피는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각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수급 주체, 특히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보일지까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번에는요. 금요일 특히 강했던 업종 철강주 이야기입니다. 정부, 중국 철강 후판의 반덤핑 관세, 철강업계 순통입니다. 뉴스부터 좀 짚어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기업별로 최대 3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심의 그리고 의결했습니다. 관세는요,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내로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내 후판 가격은요,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고전을 했는데 관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되자 외국산 후판 가격이 올라 결국 국내 후판 가격이 더 저렴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에 21일 시장에서는 철강주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무려 21%나 급등을 했고요. 동국제강은 12%, 아픈 손가락이죠. 포스코 홀딩스도 5%나 올랐습니다. 장기 부진의 늪을 걷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그간 맘고생하신 분들을 모처럼 활짝 웃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업황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봐야겠습니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좀 분석해 볼까요? 앞서 언급한 후판 반덤핑 관세로 내수 비중이 늘어나고 후판 철강 기업들, 예를 들어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수익성이 커질 거란 점은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이번 주 정부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업체별로 희비는 극명합니다. 현대제철은요, 현대차라는 고객이 확실한 호재지만 포스코는 일본 수출 비중이 20%나 되다 보니 열연 강판에 있어서는 관세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열연 강판 후공정 업체, 예를 들면 동국제강과 세아제강과 같은 기업들은 원가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수요 자체가 살아난 상황은 아니며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도 남아있죠. 확실하게 업황이 좋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 최근 시장은 그간 주도주로 불렸던 종목, 예를 들어 조선주는 힘이 빠지고요. 부진했던 낙폭 과대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죠. 호재 유독 반응이 강했던 이유는 철강주들이 낙폭 과대주가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 변수는 여전한 상황, 본격 볕들 날이 온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전략은 이어지는 이슈인 전략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G2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한울 3, 4호기 고압 차단 기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391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약 7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해당 소식에 G2파워 시간외에서 7.56%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시죠. 다음으로 신세계 INC는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감자 비율은 8.43%고요. 시간외에서는 3.03% 상승했네요. 한편 SM은 장 마감 후 270만 주 규모의 디어유 주식을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약 1,385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디어유 주가가 시간외에서 2.35% 오른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 측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유럽 측은 국방비 비중을 늘려 미국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고 평화유지군 파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 전체 안보와 직결된 만큼 유럽 역시 미러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데뷔합니다. 데뷔 하루 전인 어제 하츠투하츠는 데뷔곡 더 체이스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며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배선기구를 생산하는 위너스가 오늘 상장합니다.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8,500원에 확정한 가운데 청약 경쟁률도 1,748대 1로 대단했는데요.
더블을 넘어 따따블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시초가 함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